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필기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한 번에 합격하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단기간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시려면은 적을 알고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 대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과목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과락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한 번에 단기간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분들은 제가 요약을 해서 한 5분 정도 지금 제가 바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적을 안다는 부분은 필기 소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신의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독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는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독학을 하게 되면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독학하는 방법은요, 가급적이면 비전공하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라는 그 분야가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죠. 전문 용어. 자, 전문 용어에서 사실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떠나서 전문 용어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전공하신 분들은 독학이 가능해요. 그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전공하신 분들은 독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을 해서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암기할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학습에 대한 고통이 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독학,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독학보다도 강의를 들어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서 응용된 문제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들을 분석을 하면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도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요, 기출문제를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암기를 해서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응용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것이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운 유형들, 응용되어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봐서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기하고 실기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필기하고 실기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필기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물론 이 과목 외에 세 개의 과목이 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5개의 과목 중에서 이 두 개의 과목이 최근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전자계산기 구조는요, 기출문제만 봐서는 과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락이 있어요. 4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과락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암기만 해서는 과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실기는요, 필기 내용이 실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 형태로 나오는데요. 필기 시험 방식은요, 선다형의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4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인데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40개입니다. 40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것은 객관식 형식을 빌린 주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찍어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실기에서는 찍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신 분들은 실기에서 몇 번이나 그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계속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이 필기 때, 필기 공부할 때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하셨다라면은 다들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후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만 당장 보시지 마시고요. 실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하고 필기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필기 공부할 때부터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암기를 해서 독학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해를 해서 강의를 따라가면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합격을 하는데, 물론 독학을 하든 강의를 듣든 합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뭐 비용도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합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투자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은요,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고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험 일정 살펴보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까지 시험이 있고요. 4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접수 기간을 잘 보십시오. 접수 기간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기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필기 과목이 5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제가 한번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출문제를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고요.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가장 중요하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합격하기 위한 전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10년간 기출문제를 분류한 분류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사포스트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공부를 한다라면은 10년간 출제되었던 3회, 그러니까 1년에 3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제되면 10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몇 문제입니까? 3000문제죠.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문제를 다 풀어보느냐?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죠. 그래서 중복되었던 문제들은 다 제거를 해서 반 정도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학습을 하시고요. 스스로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절대로 불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이 이론적인 설명만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0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강의만 들으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강의와 문제은행. 자,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합격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차대로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요, 절대로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 계획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요. 컴퓨터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다, 툴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정확합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싶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3명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석차를 뽑아서 1등에서 3등까지 상장을 수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석차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 학생들의 총점을 또 구해줘야겠죠. 그리고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가 있고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정보로 만들어줍니다. 정보로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어제까지의 날씨. 자, 어제 날씨가 데이터입니까? 정보입니까? 어제 날씨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와 내일 날씨는 정보가 됩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은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일 날씨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산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지 우산을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날씨를 가지고 오늘 혹은 내일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일이라든지 오늘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과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절별로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다음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의사결정하고 싶은 것은 상장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을 수여하기 위한 총점이라든지 석차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것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필기 5개의 과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성적 우수자인가?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상장을 수여하고 싶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 3명을 뽑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 우수자 3명을 찾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겠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 자, 그럼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그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누가 성적 우수자인지 찾아야 됩니다. 찾으려면은 일단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자, 영희, 철수. 자,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문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어 80점. 영어 40점, 수학 100점. 자, 이것을 다 더하면 총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수치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런 데이터를 입력장치는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되겠죠. 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처리가 되어서 총점과 석차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세요. 명령을 줘야 됩니다. 자,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를 더해서 그리고 수학 점수까지 더해서 이것이 총점이 된다. 그리고 총점을 다 구해서 각 학생들의 총점을 서로 비교 판단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석차가 된다. 자, 이런 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요.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명령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장치 보시면은 이런 표시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뭐죠? 전원 버튼에 보시면은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본체라든지 TV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전원 버튼에 보시면 항상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죠? 1. 자, 이것은 1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은 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면 1,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1과 0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시를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스스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합쳐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줘요. 어디에다가? 컴퓨터 내부에. 자, 그럼 컴퓨터 내부에 중요한 장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 장치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그 다음 사람으로 치자라면 뇌, 두뇌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프로세서. CPU라고 얘기하죠. CPU. 그래서 메모리는 기억하는 역할을 하고요.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프로그램 형태로 저장이 되면요. 메모리에서 저장을 해요. 명령어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명령어라는 것은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더해서 총점을 구해라. 그리고 총점을 비교해서 석차를 구하라. 이런 명령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는 기억장치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프로세서가 처리를 합니다. 자,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프로세서가 처리하게 되면은 총점과 석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과 0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장치,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보여진 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만드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각 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 그것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전자계산기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1개 과목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5과목이기 때문에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이에요. 60점. 그래서 20문제에서 몇 문제입니까? 60점이 되려면은 자 12문제죠. 자, 12문제를 맞추셔야만 60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100문제 중에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0문제가 되겠죠. 자, 60문제 이상을 맞춰야만 합격을 하고요.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은 40점이에요. 40점 이상이 돼야만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5점까지는 과락이에요. 과락. 그래서 다른 과목 자체가 점수가 100점 맞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1개 과목이 과락이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과락 받으려면은 7개 맞추면 과락이에요. 8개 이상 맞춰야만 40점 이상이 되고 과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 점수라든지 과락 아시겠죠, 그죠? 과락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은 암기를 하게 되면은
전자계산기 구조 같은 경우에 계산하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과목에서 과락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냐면은 입력장치, 메모리, 프로세서, 출력장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입력장치가 뭡니까? 마우스, 키보드. 데이터, 명령을 받는 게 입력장치잖아요. 자, 그 다음 기억하는 장치가 메모리, 처리하는 장치가 프로세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출력장치잖아요. 그쵸? 자, 이런 장치들끼리 상호간에 어떤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떤 장치인지, 프로세서는 어떤 장치인지, 출력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입력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보세요. 자,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느냐, 컴퓨터 내부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1과 0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V의 전류, 그리고 1.5V의 전류, 그러니까 높은 전류와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단순하고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바로 어떤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운영체제죠. 자, 이런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와 문자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것이 도스와 유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은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스, 유닉스, 윈도우즈. 자, 이런 이제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고요. 자, 이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오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은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이에요. 자, 데이터 통신은 기사에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정보통신 개론은 산업기사입니다. 근데 내용은 같아요. 이름만 좀 다릅니다. 컴퓨터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지금 설명드린 예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한 대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컴퓨터가 여러 대가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간에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분석 설계.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사에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시스템 분석 설계는 산업기사에서 다뤄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크게 봤을 때는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다릅니다. 자, 이 두 개의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은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지금 설명드린 예시는 간단한 예시지만은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론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5개의 과목을 배울 거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기사와 산업기사가 다른 과목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분석 설계만 달라요. 데이터 통신하고 정보통신 개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가급적이면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필기에서는 이 한 개의 과목이 다르고요. 실기 가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동시에 응시를 하시고요. 기사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산업기사에 있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만 학습을 하시면 필기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는 기사만 등록을 하시면 산업기사는 그대로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준비를 해서 혹시 모르죠. 혹시 기사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산업기사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라도 취득하면 좋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5개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과목별로 해서 기출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정답은 요구 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예요. 자, 필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개, 논물, 요게 논물 이렇게 앞글자만 기억을 하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기에서는 요구 조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적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까지 대비를 해서 개념 이해 위주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 자, 다낭 연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보세요. 다낭, 항이 한 개란 뜻이죠. 자, 1번에 컴플리먼트 한번 보도록 하죠. 컴플리먼트가 뭐죠? 보수죠, 보수. 여집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합 배울 때 A의 여집합. 자, A 집합이 있으면은 A 집합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항이 한 개죠. A라는 항이 한 개잖아요. 한 개만 있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다낭 연산이 맞습니다. 자, 시프트와 로테이트.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낭 연산이 맞아요. 이것도 항이 하나만 있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O와 연산은 어떻습니까? 자, AND 연산도 마찬가지지만은 A, O와 B. 자, 이렇게 연산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와 같은 경우에는 이항 연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나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고민하시면은 의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운영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속에. 잘 보세요. 자, 쭉 설명하면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쭉 읽어보시면은 접근 제어라는 답이 있습니다. 접근 제어. 접근을 허용한다. 제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파일을 보호하는 기법 중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속도? 개발되는 속도가.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되는 속도가 처음에 속도가 CPU 속도가 1이라는 속도를 가진다. 그러면 2라는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생산성을 2배로 늘리기에는 시간이 하드웨어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시스템 개발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하시면 좋죠. 조사, 분석, 설계, 구현, 유지, 보수. 자, 이런 것은 암기를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단순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 가공, 관리 및 검색 등과 같이 정보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통신망이다. 자, 통신망은 네트워크를 뜻하는 거고요. 자,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VAN, 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V가 value의 약자고요. A가 added의 약자입니다. value added network.
그러니까 정보를 부과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치를 부과한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기출문제들은 쉽게 출제되었을 때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라고 하면은 비전공하신 분들이 겁을 많이 내세요. 아, 컴퓨터 어렵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강의 들으시고 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자신감을 잃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은행 프로그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사퍼스트에서만 제공해드리는 합격 시스템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강의는 이해 위주로 개념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강의를 문제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 ER 모델이라는 네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를 클릭을 하면요.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개념 설명을 쉽게 드리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10년간 출제되었던 핵심적인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바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풀이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제은행이라고 버튼이 있죠. 자, 문제은행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사이트든지 다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10년간 기출문제를 분류한 것은 기사퍼스트에서만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몇 번 출제되었습니까? 3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자, 이것을 기출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 풀이를 하신다라면은 30몇 번을 풀이를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풀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풀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중복을 다 제거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한 번만 풀 수 있도록. 그리고 10년간 기출문제를 해당되는 강의, 자,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 ER 모델과 관련된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0년간 기출문제에서 이 키워드와 해당되는 문제들만 정리해서 바로 이 강의에서 개념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풀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화면상에서 정답을 선택을 하고요. 바로 채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강의 어렵지 않죠? 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든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초보자 위주로 해서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설명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용어들 많이 사용했습니까? 비전공하신 분들이 컴퓨터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용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어부터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년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교재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강의 중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퍼스트만의 필기 합격 시스템. 자, 이렇게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중에 개념 이해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변형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풀이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릴 겁니다. 자, 개념 이해,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만 듣게 되면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이해를 가지고 10년간 출제됐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풀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은행.
문제는 있죠. 그래서 10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만큼 강의를 잘 들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해서 100문제를 여러분들 풀이를 할 겁니다. 5번 풀이를 할 건데 그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적중률 높은 강의 뭐 당연하죠. 그래서 강의 중에는 중요도를 제가 구분을 할 겁니다. 중요도 별 표시를 합니다. 별 표시 키워드별로 표시를 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습할 때 좀 쉽겠죠. 별 표시가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빠르게 복습할 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보장해 드립니다. 반복하는 횟수 제한 없죠. 강의를 10번을 들으셔도 되고요. 5번을 들으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습니다. 댁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도서관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을 접수를 했는데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혹은 불합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준비를 못해서 강의를 다 들으시면 합격을 하시는데 가끔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장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시험까지 한번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번 정도 시험을 보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많은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만 오시면은 이번 시험 반드시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자, 컴퓨터 자격증 뭐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합격 전략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데이터베이스 강의부터 해서 바로 이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